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석사과정 김재호입니다. 저는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 for Language Understanding,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BERT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논문이기 때문에 가볍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논문을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논문이 이제 2019년 구글에서 발표한 NLP 모델인 BERT가 AI NLP 커뮤니티들에게 들에서 많은 이목을 집중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NLP 문제들이 각각의 태스크를 풀기 위한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이었으면 지금 이 BERT는 유니디렉셔널한 방식이 아닌 바이디렉셔널한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에 기반해서 파인 튜닝만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이제 소타를 기록하면서 NLP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BERT가 지금 나온 지 2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제 잘 아시는 로버트나 뭐 알버트 등 당시보다 이제 성능이 좋은 모델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었지만 이 BERT가 기본적으로 선행 학습이 돼야지 향후 또 필요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학습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봤던 자료들이랑 링크들을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그 자료들을 찾아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의 DSB 연구실에서 나온 그 유튜브 논문이나 요거 미노팍7의 NLP 블로그 벌트 논문 정리된 그 블로그 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학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우분들께서도 학습을 하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초록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그리고 벌트가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면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 트랜스포머의 양방향 인코더 표현의 약자인데 보면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만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디렉셔널 정보만을 사용한다 라는 게 이제 벌트의 뜻이고요. 일단 모든 레이어에서 양방향 그러니까 바이디렉셔널 함으로 공동으로 조절함으로써 라벨이 없는 텍스트로부터도 깊은 양방향 표현들을 사전 훈련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제 프리트레이닝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레이어만 수정함으로써 원하는 다양한 태스크가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글루스코어가 이제 이전 소타보다 7.7% 증가 80.5%로 보면 개념적으로도 이제 심플하고 성능도 굉장히 파워풀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벌트는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언어 표현을 위한 모델이면서 따라서 먼저 이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은 크게 이제 피처드 베이스드와 파인 튜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드 베이스드 어프로치에는 뭐 저희 엘모가 있고 그리고 파인 튜닝 어프로치에는 이제 GPT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두 방식 모두 엘모나 이제 GPT나 두 방식 모두 사용하는 목적 함수도 같고 모델도 유니디렉셔널 단방향으로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벌트는 대신 이제 차이점이 이 엘모나 GPT와 차이점이 이렇게 크게 뭐냐면 벌트는 이제 대용량의 unlabelled한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하고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MLM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이전 정보와 이후 정보 모두 활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 하는 바이디렉셔널한 학습 구조를 갖고 있고요. NSP, Next Sentence Prediction 이라고 해서 학습 방법을 통해서 문장 간의 이제 전후 이어지는 문장들의 연관성을 프리트레이닝 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기존의 이제 엘모나 GPT 등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트 모델의 모델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모형인데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으면 벌트는 트랜스포머 중에서도 이 인코더 부분만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벌트가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이렇게 인코더 부분만 사용하니까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보면은 모델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제 L number of layers, 그리고 H hidden size, A number of self attention head,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벌트는 이제 구조에 따라서 벌트 베이스, 벌트 라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L이 12, H가 이제 768천, A가 12. 그래서 토탈 파라미터가 1억 1000만. 예, 그리고 이게 아마 GPT 모델의 그 사이즈와 비슷하게 맞춰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벌트 라지가 L이 24, H가 1024, 1000, 그리고 A가 16 해서 3억 4천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벌트의 input, output, representation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센텐스인데요. 벌트에서 말하는 센텐스는 일반적으로 영어 기준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뭐 그런 완벽한 구조가 있는 문장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지 연속적인 텍스트 스팬,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면 단어의 날도 상관없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퀀스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시퀀스가 하나의 입력 단위가 되는데, 이 값은 그냥 하나의 문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한 쌍의 문장이 합쳐져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입력되는 문장에 언어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이 나열한 값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토큰은 이 논문에서 단어에 대한 토큰 임베딩으로 워드피스 1 사용하고, 각 시퀀스의 첫 번째 토큰은 무조건 CLS로 시작하고 연속적인 문장 사이에는 세퍼레이트 토큰을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토큰 세퍼레이팅 투 센텐스. 네. 그러니까 스페셜 토큰을 사용합니다. 두 문장 사이에 이렇게 분리할 때는. 그리고 임베딩이 있는데, 각 입력 임베딩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과 마찬가지로 토큰 임베딩과 포지셔널 임베딩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 문장을 합쳐서 시퀀스에 입력시키는 경우 각 토큰마다 소속된 문장을 나타내는 학습된 임베딩도 추가해요. 이를 세그멘트 엠베딩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은 0을 주고 두 번째 문장은 1을 넣어서 구분하고 하나의 문장만 사용할 경우 0으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 BERT input representation은 이제 아래 세 가지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토큰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이제 앞서 말했는데, 이제 워드피스 임베딩은 이제 3만 개 정도의 토큰 보큐발리를 3만 개의 토큰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3만 개의 토큰이 이제 임베딩이 돼 있고,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CLS로 시작하고, 그리고 My dog is cute 첫 번째 문장이고, He likes playing 두 번째 문장인데, 문장 사이에는 이제 세퍼레이트로 구분이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세퍼레이트 구분을 보서 이쪽이 이제 이 A, 이쪽이 이 B, 그래서
세그멘트 임베딩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제 포지션이 이제 각 다다별로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트는 말씀드린 대로 토큰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세 가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 프리트레이닝 벌트 태스크 1을 한번 보실 텐데요. 프리트레이닝은 이제 태스크 1을 앞서 이제 설명했는데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MLM이 프리트레이닝 벌트 태스크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토큰이 있으면 지금 뭐 W1, W2, 3, 4, 5 있으면 요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마스크를 하는 거고, 이제 전체 토큰 중 15%의 비율로 단어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마스터 토큰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코더에 들어가서 그리고 추가되는 레이어들을 거쳐서 이제 이 값이 W4 프라임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그 값으로 도출될 수 있게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은 이제 이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마스크 토큰은 뒤에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나타나지는 않고 이 단계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되는 작업으로 인해서 이제 미스매치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마스크 토큰이 선정이 된다면 이제 전부 다 100% 마스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마스크 토큰으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80%, 10개 중에 이제 8개는 my dog is hair, my dog is, 이제 이 부분이 마스크 되겠죠. 그리고 10%는 my dog is hair, my dog is apple. 이렇게 다른, 변형된, 값이 일치하지 않는, 토큰으로 바꿔주고, 또 my dog is hair, my dog is hair. 앞에 그 값과 일치되는 토큰으로 바꿔준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좀 더 성능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테스크 2 Next Sentence Prediction NSP인데요. Question Answer, 뭐 Natural Language 인퍼런스 등 많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의 기준의 일반적인 언어 모델을 직접 적용할 수 없었고, 해당 태스크마다 이런 모델들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벌트에서는 NSP 과정을 포함시키면서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모델도 같이 일반화시켰고, 위에 바이디렉셔널을 적용시킨 MLM은 기존의 트랜스퍼보다 그냥 성능적인 향상 정도였으면, NSP는 단순히 성능뿐만 아니라 이 학습 방법을 적용시키면서 모델 자체의 역할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관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바이너리즈 NSP 태스크 수행하고 학습에서 입력할 두 문장을 선택할 때 50%는 바로 다음에 오는 문장을, 50%는 관련 없는 문장을 선택해서 NSP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NSP는 매우 간단한 작업인데 QA와 NLI에 매우 효과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인 튜닝인데요.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에포크에 따라 다르며 드랍아웃은 항상 0.1로 합니다. 뭐 태스크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뭐 다음과 같은 수치를 추천하고 있고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제 unlabeled 데이터를 사용했고,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특정 태스크에 대한 레이블된 슈퍼바이즈 러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두 개에 대한 문장에 대한 분류, 그리고 B는 하나에 대한 문장에 대한 분류, 그러니까 CLS 토큰이 분류 문제에서 요거 CLS 토큰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C는 QA 태스크에서 시퀀스 이후에 스타트 엔드 스팬을 찾고, D는 각 토큰에 대한 태깅하는 작업으로 각 토큰에 대한 분류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벌트 실험에 대한 실험 문제 결과인데요. 이제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글루에서 그리고 뭐 스탠포드 Question Answering Dataset, 뭐 Sentence Pair Completion Task, Named Entity Recognition Task 데이터셋에서 지금 보시면 모든 경우에서 벌트 라지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벌트 베이스보다 벌트 라지가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제 벌트에 대한 요약을 이제 핵심으로 세 가지만 하면 벌트 모형은 유니디렉셔널 모델이 아니라 바이디렉셔널한 모델이다. 그리고 매스크 랭귀지 모델과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태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셋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과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에 대해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주된 버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가 그 배경 지식이 없는 과목을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라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학습을 진행하면서 해당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자 김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